이제 모네 수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팔레트 종이책 위에다가 물감 짜주세요. 노랑, 이거는 제가 그냥 정한 거고 여러분이 더 다른 물감을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쓰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색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원작에 조금 가깝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만약에 그냥 그린다 그러면 저도 제 맘대로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네의 수련은 그대로 이 작품을 보고 그러니까 모사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지난 시간에 모네에 대한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모네가 이 수련을 그렸을 때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살리시면서 내가 거기 지베르니 공원에 앉아서 수련을 보면서 그린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햇빛에 반사되는 물결을 그린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그려보세요. 예, 다 짜셨나요? 그리고 얘가 방향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방향이 사실 좀 안 맞네요. 이렇게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예, 화면이 좁게 나와서 죄송해요. 스포트라이트가 그림만 좀 크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이게 핸드폰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는 됐었는데 또 얘가 옆으로 돌아가질 않고 세로로 이렇게 보이네요. 일단 제가 이 핸드폰을 조금 돌려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예. 우리가 이제 이 모네 수련 이걸 다시 그리기 시작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이 꽃은 다 그리셨죠? 꽃 하얗게 이렇게 둥둥둥둥 그 위치 잡아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 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희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여기 그렸다가 여기 그렸다가 여기 그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완성도도 떨어지고 내가 어디를 더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 밑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옆으로 해서 위로 갈 거예요. 순서를. 그렇게 해서 요렇게 진행. 근데 본인이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법칙이 아니라 그냥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캔버스에 이제 물감 짜셨으면 붓을 달라마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8호 정도 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호하고 그다음에 얇은 붓들을 사용할 거예요. 너무 굵지 않은 붓들. 요 세 가지 붓으로. 이 붓 아니셔도 돼요. 요 붓 두 가지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제일 얇은 붓. 이거는 아니네요. 달라맞게. 4호하고 8호하고만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하시다가 내가 너무 이게 붓이 얇아 그럼 두꺼운 걸로 바꾸시고 붓이 너무 두꺼운 것 같으면 얇은 걸로 바꾸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제가 하는 대로 강박관념을 갖고 하시지 마시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모네의 수련은 좀 못 그려도 잘 그려 보여요. 나중에 완성하면.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모네가 되게 그 빛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린 화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붓 터치가 백칠을 해놨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얹는 붓 터치는 조금씩 짧게 길지 않고 조금씩 짧게 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 여기 앞부분이 여기가 약간 노란색, 연두색, 파란색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유롭게 물감들을 팔렛에서 섞으셔도 되고 요 캔버스 위에서 섞으셔도 돼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서 그 대신에 붓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짧게 하시라 그랬어요. 툭툭툭. 그리고 물감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얹을 거기 때문에 막 너무 두껍게 안 하셔도 돼요. 밑에 색이 조금 보이게 약간 얇게 하면서 위에 관찰을 좀 하시면서 하지만 똑같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붓을 한 번 쓰고 나서 물에 안 헹궈요. 이 아크릴은 다른 색을 할 때 붓 끝에만 살짝 이렇게 묻히셔도 그렇게 많이 섞이지도 않고 약간 섞여야 또 자연스러운 맛이 나요. 막 원색 빨간색이 팍팍 튀어나오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약간씩 그냥 섞인 자체로 그냥 칠해 주셔도 오히려 더 느낌이 좋아요. 보시면서 툭툭툭 던진다는 느낌으로 붓터치를 너무 막 묘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툭툭 찍어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어두운 부분은 좀 조금만 어둡게 찾아서 어둡게 해주시고 밝은 부분은 또 밝게 모네는 사진을 찍어서 그리다기보다는 이젤을 들고 앉아서 밖에서 주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붓의 속도가 그러니까 그 이게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대상을 보고 그대로 그리는 거면 천천히 그려도 되는데 모네 같은 경우는 햇빛이 달라지면 또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빠른 붓터치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조금 붓터치가 너무 섬세하지 않게 그냥 툭툭툭 던진다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아크릴은 어두운 거 위에 마른 다음에 하얀 게 입혀진다, 밝은 게 입혀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게 칠해졌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주로 색깔이 어떠한 어떤 종류의 색깔을 쓰시나요? 지금 제가 그린, 블루, 그러니까 레드 살짝 썼고요. 옐로우. 지금 주로 그 색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 그린하고 파랑하고 조금 섞어서 했고요. 요 부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그린만 가지고 썼고 옐로우로 툭툭툭 던져주고. 근데 그리시다 보면은 이 캔버스 안에서 섞이기도 해요, 물감이.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좋은 거거든요. 지금 그림을 그릴 때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가루와 세로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 좋겠죠. 이쪽은 여기는 밑에니까 좀 가루를 많이 썼고요. 나중에 이 물결 할 때는 세로선을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저희는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연꽃 밑에 있는 그림자하고 꽃 위주로 해서 일단은 좀 그려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즐기시면서 툭툭툭 물감을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짧은 터치로. 그 대신 짧은 터치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겹쳐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바탕 색깔이 살짝살짝 보여도 괜찮죠. 보이는 게 더 풍부해 보이겠죠. 저희가 칠해 놓은 바탕 색깔. 때로는 뭐 빨강과 파랑 섞은 보라색 나오잖아요. 그럼 보라색으로 해서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그 밑에 아주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정밀 묘사 같은 거 아주 머리 아프게 막 묘사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가르치면 이렇게 좀 풀어주는 또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풀어주는 작업이라는 거는 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거 있죠. 어떤 법칙보다는 내가 좀 즐기면서 그릴 수 있는. 근데 그런 작품으로는 모네 작품이 최고예요. 캔버스 위에서 물감이 섞이기도 하고 또 팔레트 위에서 섞어서 칠하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그리는 거를 보고 따라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감각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다양한 색채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뜻하지 않게 우연히 칠했는데 캔버스에서 혼합된 색깔이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우연의 그 효과를 모네도 한 거예요. 모네가 여기는 요색, 저기는 조색하고 한 건 아니겠죠. 대충 어떤 느낌 따라서 빛이 있는 부분은 조금 라이트한 색깔로, 근데 라이트한 색깔로 칠했더니 캔버스 안에서 혼합이 돼서 굉장히 아름다운 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느껴보자는 얘기예요. 선생님 지금 그리고 계신데 저희는 이 스크린이 그리는 부분은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붓 예, 가는 부분. 거기는 보였어요. 예. 예. 아, 이쪽에 안 보이시는구나. 잠깐만요. 예, 그러시구나. 이제 보이네요. 예. 옵스. 괜찮아요. 지금 막 섞이죠? 노란색이 지금 센 노란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주황색도 섞여서 나오고, 오히려 이런 느낌들이 더 괜찮아요.
이 딸라라만 물감이 좀 묽으니까 물을 많이 안 섞으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래도 좀 뻑뻑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 섞어서 계속 물감을 얹어주면서 형태를 조금씩 조금씩 잡아주시는 거예요. 조금 진한 데는 과감하게 그냥 진하게 해주셔도 돼요. 모네가 이 수련을 그렸을 당시 굉장히 불행했다 그랬잖아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수련 연작이 그 백내장이 오고 또 1차 세계대전으로 조국은 풍지박산되고 아내하고 아이를 잃었고 그런 아주 정말 힘든 상황 안에서 이 걸작을 탄생을 시켰죠. 눈이 안 보였을 텐데 잘. 그렇죠? 잘 되고 계시죠? 지금 요 앞부분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앞쪽 부분 있죠? 요 부분 집중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는 될 수 있게끔
꽃도 좀 칠해주시고. 아크릴은 계속 얹어주는, 물감을 계속 쌓아주는 거예요. 짧은 붓터치. 세로로 선을 긋다 보면 바탕에 있는, 그러니까 먼저 칠했던 색들이 또 그 사이사이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밑에 바탕 색깔이 보여요. 이제 그게 이 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유화 느낌이 나게 하려면 사실 물감을 두텁게 발라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나려면은 이 작업이 끝난 후에 물감을 아주 많이 묻혀서 터치로 한번 툭툭툭툭 던져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물감을 너무 두텁게 하면 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위치나 형태가 좀 틀렸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를 나중에 물감으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크릴이 좋은 거죠 또. 약간 좀 뽀얀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시면 약간 흰색을 섞으셔서 캔버스 위에서 이렇게 뭉개준다는 거죠. 약간 뭉개주셔도 돼요. 이렇게 뭉개주고 나서 좀 있다가 위에 좀 진한 색으로 결무늬 나타내 주셔도 되고, 마른 다음에 하셔도 되고, 안 마른 상태에서 살짝살짝 하면 또 요 안에서 섞이기 때문에 느낌 따라.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한 3분의 2 정도 완성을 한다. 하나씩 하나씩.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또 앞에서부터 하시라 그랬다고 여기를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2 완성하고 그다음에 또 3분의 2 완성 점점점 한 다음에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한번 손봐 줘야 돼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노란색과 파란색 섞으면은 초록색이 나오죠. 근데 조금 노란색을 더 많이 섞으면 연두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색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는 삼원색 빨로파 그 삼원색만 기본으로 있으면 사실은 섞어서 얼마든지 다른 다양한 컬러를 낼 수가 있어요. 중간색이 있는 거를 사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섞어서 쓰시면 돼요. 연꽃의 밑에 있는 부분에 그림자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연꽃에 이 그림자를 해주지 않으면 물 위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동떨어진 어떤 동동동동 뜨는 느낌이 나겠죠?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좀 넓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붓을 세로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약간 뭉개는 식으로. 이 바탕 색깔 보이시죠? 내가 칠을 하지만 이 바탕에 있는 색깔이 살짝살짝 보이면서 가면서 캔버스 안에서 살짝살짝 섞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이게 3주로 잡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완성을 하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네. 이게 화면이 참 안타깝네요. 이게 좀 넓게 옆으로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대충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물감 탈 적에 그 펠리텍 하는 어떤 걸 어떻게 얼마큼 섞는지 그거까지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셨구나. 자, 제가 지금 보면 이제 팔렛에 이걸 물감을 짜고요. 짜고 나서 이 팔렛 안에서 지금 막 섞였어요. 노란색, 그린색,
노란과 그린을 막 섞고 빨강도 거기 중간에 섞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크릴 물감은 빨리 마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또 말라요. 말라서 그 위에다가 다른 색을 여기다 또 섞어도 이 밑에 있는 색이 같이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써보셔야 해요. 자꾸 본인이 써보시고 이 정도의 물감은 빨리 마르고 이 정도의 물감은 좀 더디 마르는구나. 그럼 더디 마르면 섞어서 해도 되겠구나. 그런 거를 감각적으로 좀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팔렛에 있는 그 물감을 사실 처음 쓰실 때 너무 많이 안 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짜놓고 뭐 한 몇 시간 있다 오면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쓰실 만큼 짜면서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슨 뭐 빨강색을 한번 썼는데 헹구고 또 다른 색 섞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막 노란색을 했다 해서 연두색을 만들어서 썼어요. 다른 데다가 이제 캔버스 위에다 썼다. 그런데 빨간색을 좀 하고 싶다. 그럼 또 빨간색을 살짝 묻혀서 일부러 약간 내가 원래 묻혔던 색하고 섞이게 해요. 그러면 아주 빨강이 아니죠. 어차피 캔버스 위에서 만약 이 원색적인 빨간색을 딱 찍어 놓으면 지금 우리가 모네의 수련은 중간 톤이기 때문에 너무 튀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섞었던 색에 살짝 섞는 색도 괜찮아요. 예, 이런 식으로 약간 다운된 빨강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캔버스 위에 물감이 안 마른 상황이라면 얘를 갖다 바로 칠해도 섞여요. 자, 파란색에 제가 했어요. 그러면은 아주 눈에 띄는 빨간색 안 나오죠. 원색적인 빨간색. 그러니까 캔버스 위에서도 섞이고 팔렛 위에서도 섞이게 하고. 그게 아크릴의 매력이에요. 예. 예. 감각을 느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자꾸 써보시면 이제 감각이 살아 막 나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딱 머릿속에 플랜이 잡히니까 방법은 없어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시면 많이 그려보시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